리코드 2974번 미니멈 넘버 게임이라는 문제입니다. 넘즈라는 정수 배열이 주어질 때 넘즈라는 정수 배열과 비어있는 배열 ARR이 주어지는데 앨리스랑 밥이 이걸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앨리스랑 밥이 매 라운드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할 건데 아래의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라운드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라운드마다 앨리스가 먼저 넘즈에서 최소값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밥도 똑같이 최소값을 삭제하고 밥이 삭제된 원소를 ALR이라는 비어있던 배열에 추가를 하면 앨리스도 똑같이 삭제한 원소를 ALR에 추가하는 거죠. 이 과정을, 이 게임을 넘즈 배열이 빌 때까지, 최초에는 비어있지 않은 상태겠지만 삭제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어있을 때까지, 비게 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게임을 계속 반복했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 ALR 배열을 리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배열이 처음에 있다고 했죠. 넘즈라는 배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RR이라는 배열. ARR은 비어있다고 했어요. ARR은 비어있고 넘즈라는 배열은 지금 5, 4, 2, 3인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두 명 있는데 앨리스랑 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먼저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을 삭제한다고 했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은 2니까 2를 삭제하고 삭제된 값을 ARR에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ARR, 아니죠. 삭제를 먼저 한다고 했어요.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밥이 그 다음으로 작은 값을 삭제해요. 앨리스가 삭제하고 밥이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밥이 삭제한 값을 먼저 ARR에 추가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삭제한 값을 ARR에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이 적용이 된 거죠.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넘즈에 남아있는 건 5랑 4밖에 없고 여기서 최소값은 4니까 앨리스 먼저 4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는 B가 따라서 밥이 따라서 5를 삭제하겠죠. 삭제할 때는 앨리스가 먼저 삭제하는데 추가는 누가 먼저 하냐면 밥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삭제한 값.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3, 2, 5, 4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고 예제 입출력을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구현하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막 꼬아서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왜냐면 여기서 게임이라는 게 이미 있고 그 게임에 숨겨진 비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이 실행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1. 최소값을 찾는다. 2. 최소값을 또 찾는다. 그 다음에 3. 여기서 찾은 값을 내가 A라고 하고 여기서 찾은 값을 B라고 하면 B를 ARR에 추가한다. 4. 뭐 A를 ARR에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주어진 문제 그대로 그 요구사항 그대로 정직하게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주어진 것 자체는 정수 배열인데 배열은 크기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게 어렵겠지만 뭐 그렇다면 뭐 리스트로 바꿔서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정직하게 구현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최소값 찾고 또 하나의 최소값 찾은 다음에 두 번째로 찾은 최소값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작은 값이죠. 제일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 얘를 먼저 ALR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ALR에 추가한다. 이런 구조로 가도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문제를 정직하게 문제에서 이거 하라고 했으면 그걸 진짜 그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입출력 같은 거를 조금 더 계속 확인하다 보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문제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면 뭔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걸 진짜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과정을 진짜로 따르든 우리만의 방법을 적용을 하든 결과를 내기만 하면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맞고 틀리고는 어떤 것을 리턴했느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거지
그 과정이 진짜 문제에서 시키는 걸 곧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채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좋은 풀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약간 뭐 잔머리, 꾀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적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냐면 그냥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최소값 찾고 최소값 찾고 최소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정렬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랜덤한 위치가 아니라 이미 정렬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오름차순으로. 그러면 이런 순서로 지금 원소들이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뭐 앨리스고 밥이고 이런 거는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해서 문제에서 소개한 거고, 결과만 보자면 이런 인풋이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여기 오고 얘가 여기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어진 인풋은 원래 있겠지만 얘를 한번 정렬을 하고, 정렬을 했으면 첫 번째 원소가 두 번째 원소보다 작고 두 번째 원소가 세 번째 원소보다 작을 거예요. 그 말은 최초의 가장 작은 원소는 첫 번째 칸이고, 정렬을 했기 때문에 가장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두 번째 칸에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결과를 원한다고 했냐면 두 번째로 가장 작은 값을 첫 번째 처음에 넣고 가장 작은 값을 두 번째 넣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 한 라운드 이런 거였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얘는 삭제가 된 거니까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값과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값이 있을 텐데 또 얘를 먼저 넣고 얘를 먼저 넣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규칙성이 보이죠. 뭐 앨리스고 밥이고 뭐 누가 먼저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주어진 인풋을 문제가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봤더니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를 내는. 그게 뭐냐면 정렬을 한 다음에 두 칸씩 잘라봤을 때 홀수 번째 있는 칸과 짝수 번째 있는 칸의 위치를 바꾸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사용하시는 언어를 통해서 넘지를, 뭐 저는 자바가 편하니까 자바를 이용해서 넘지라는 정수 배열을 정렬을 했고, 그럼 정렬을 하는 순간 원래 있던 뭐 랜덤한 무작위한 배열이 이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됐겠죠. 그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뭘 얼만큼 반복할 거냐면 이걸 뒤집는 걸 반복할 거라는 거죠. 그럼 몇 번 반복해야 되죠? 문제의 제한 사항을 잘 보면 짝수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플레이어가 두 명이니까 넘즈도 짝수계고, 따라서 이 뒤집는 행위는 이 길이가 n이라고 하면 2분의 n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수압이라고 할게요. 수압을 할 때 두 개가 뒤집히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로 나눈 횟수만큼의 수압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치를 볼 거예요. 0번 인덱스, 2번 인덱스, 4번 인덱스. 이렇게. 반복 횟수가 이렇게 되면 플러스 2씩 가니까 넘지가 짝수라고 하면 절반만큼은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넘지가 10이라고 한다면 0부터 10 빼기 9보다 작은 거니까 8까지 가는 거죠. 근데 i는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0, 2, 4, 6까지만 가겠죠? 0,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든요. 0, 2, 그러니까 0 기준으로 0이 바꾸고 2 기준으로 2, 3 바꾸고 4 기준으로 5, 6 바꾸고 6, 8. 8까지 가야 되네요. 8까지 가야 되니까 요건 빼야겠다. 랭스는 10이고 이름 9까지 가겠네. 빼야 되나요? 넘즈 랭스가 10이라고 하면 10 빼기 1은 9니까 9보다 작은 거니까 8. 이렇게 하면 맞겠죠. 이렇게 하면 i는 출발 위치가 될 거예요. 이 출발 위치에 있는 값을 수압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이것도 아주 조그마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예 방법이 정해져 있죠. 비어있는 칸에다가 내가 덮어 쓰일 값을 백업을 해두고
백업된 값은 안전하니까 여기다가 덮어 써버리고, 그 다음에 방금 i 플러스 1을 i에다 덮어 썼으니까 이제 i 플러스 1에다가 원래 값인 템프를 넣으면 이게 이제 넘제 i와 넘제 i 플러스 1을 수합하는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을 i가 0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4일 때 한 번, 6일 때 한 번, 8일 때 한 번 해서 이웃한 것들을 수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그 결과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값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리턴 넘즈.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원하는 걸 가지고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다르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직하게 풀어보는 것도 코딩 실력이나 뭐 이런 거에 연습이 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문제를 예제 입출력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다르게 할 방법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